이 발칸반도 유럽의 화약고라고 해서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럽의 여러 가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상밀톡의 남보람입니다. 오늘 다뤄볼 전투는 릴레 부르가즈 전투예요. 릴레 부르가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전투를 알기 위해서는 1, 2차 발칸 전쟁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두 권의 책을 가져 나왔는데 발칸 반도가 왜 유럽의 화약고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거든요. 첫 번째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이 상상의 공동체가 결국은 민족 국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그리고 뭐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원인이 결국은 민족주의, 국가 이익이잖아요. 이것이 굳이 전쟁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민족 국가 때문에 전쟁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치즈와 구더기라는 책인데 16세기서부터 18세기까지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종교 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 19세기 이전의 민족주의의 발흥 그리고 20세기 전쟁의 서막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발칸 전쟁 1912년부터 13년까지 있었던 1차 발칸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교전이 릴레 부르가즈 전투입니다. 이 발칸 전쟁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원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스만 터키 제국의 쇠퇴. 1911년에 리비아를 탈취하기 위해서 이탈리아군이 진격을 했을 때 이 리비아에 있던 터키군이 너무나도 쉽게 패했어요. 그것을 목도한 유럽 국가들이 전부 놀라죠. 야, 터키 약해졌다. 저거 먹으러 들어가자. 이런 욕심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죠. 두 번째 원인은 유럽발 민족주의입니다. 그 이전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럽 왕권 제국주의가 점점 그 영역을 넓히잖아요. 예전에는 이 왕가가 그냥 사람들을 다 통치했는데 헝가리어, 이태리어 이 언어를 가지고 지역을 묶었단 말이죠. 그것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가 발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발칸 지역 국가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특히 14세기부터 오랫동안 터키 지배를 받아온 세르비아, 불가리아 여기에서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주 독립을 쟁취하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유럽 열강들이죠. 얘들이 터키가 워낙 강하니까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발칸 지역 국가들을 은밀히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일이 일어나면 뒤늦게 끼어들어가고 이익 얻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런 겁니다. 특히 러시아가 그랬어요. 국경을 접한 터키를 견제를 하고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발칸 국가들을 부추겼죠. 1912년 초에 러시아가 발칸 지역에 주재하던 대사들한테 지시를 해요. 야, 세르비아하고 불가리아하고 동맹 맺게 만들어. 그래서 걔네 둘이 힘을 합쳐서 터키에 저항하게 만들어. 여기 이제 또 나중에 몬테네그로가 합세를 해서 발칸 동맹이 탄생을 해요. 근데 이 몬테네그로가 나라도 조그매. 근데 영토적인 야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1912년 10월에 터키에 선전포고를 하네,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터키 지배를 받고 있던 알바니아도 숟가락 얻고 그래서 동맹이 합세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세르비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얘들이 터키하고 막 교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터키와 발칸 동맹의 첫 번째 전투라고 부를 만한 게 키르 클라렐리 전투였습니다. 불가리아군이 1912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수적인 우세를 이용해서 1.6배 되는 병력을 쫙 모아가지고 확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키르 클라렐리 일대를 점령을 하죠. 이 불가리아군이 키르 클라렐리 전투에서 승전하고 나서 터키군을 계속 추격했더라면 완전히 경멸하고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터키가 그렇게 쉽게 퇴각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키르 클라렐리 점령 후에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못 나가. 또 터키군이 예비 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주의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0월 27일이 되자 불가리아군이 키르 클라렐리에서 릴레 부르가즈 방면으로 진군을 결정을 합니다. 이 릴레 부르가즈는 키르 클라렐리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를 점령을 하면 콘스탄티노플 입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은 그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고 경제의 중심지고 요충지에 있었단 말이죠. 여기를 차지하면 그야말로 발칸 반도 내에서 터키군을 완전히 경멸한다.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본 계획은 조공부대인 제1군이 터키군을 좌측방에서 포위할 때 주공부대인 제3군이 정면에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받쳐서 딱 못 도망가게 막아놓고 정면에서 빵 쳐준다 이거였거든요. 10월 29일이 됐을 때 불가리아 제3군이 터키군하고 릴레 부르가즈 부근에서 조우를 하면서 산발적인 교전이 먼저 시작이 돼요. 공격이 순조로워요. 터키군이 전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전이 붙었기 때문에 불가리아군이 마음껏 공격하는 거죠. 불가리아군의 포병 운영이 나중에 포병 전투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만큼 굉장히 정확하고 치열했거든요. 근데 터키군은 이제 포병이라든지 이런 전투 근무 지원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불가리아군의 전면 공격은 최초 계획됐던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좌측방에서 포위하기로 돼 있던 그 일군이 와야 협조된 공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일군이 지형이 험난하고 날씨가 나빠서 오기로 돼 있던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중앙의 불가리아 제3군하고 좌측방에 있는 제1군 사이에 간격이 발생한 거죠. 부대하고 부대 사이에 발생하는 간격은 역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대방으로 봐서는 기회입니다. 터키군이 이것을 놓치지 않죠. 불가리아군의 틈으로 역습을 해요. 불가리아군은 잠시 밀리는 듯 했지만 제3군의 재빠른 대응으로 다시 우세를 점하는데, 이 당시에 불가리아 제3군의 지휘관이 라드코 디미트리 장군이었거든요. 이 디미트리 장군은 러시아 터키 전쟁, 세르비아 불가리아 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이었어요.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공세의 템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템포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기세예요. 이때 3군하고 1군하고 틈이 벌어졌는데 터키군이 들어오면 통상은 그 틈을 다시 막기 위해서 부대를 정비를 하거든요. 근데 디미트리 장군은 그게 아니에요. 야, 템포 놓치면 안 돼. 계속 공격해. 그래서 오히려 더 공격을 해요. 10월 29일에 야간 총공격 명령을 내려요. 틈이 벌어진 상황에서 터키군이 역습을 하고 있는데 더 공격을 시켜버린 거죠. 바로 이날 1912년 10월 29일이 바로 릴레 부르가즈 전투의 결정적인 하루입니다. 불가리아군이 10월 29일 야간부터 공격을 시작해서 31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 공격을 해서 계속 터키군을 밀어붙이죠. 10월 31일이 되자 터키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전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양측방이 이제 포위됐잖아요. 이제 고립되면 완전히 이 안에서 경멸이 되는 거죠.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불가리아 제3군은 10월 31일에 또 야간 공격을 합니다. 터키군은 완전히 패닉에 빠지죠. 그래서 11월 2일에 터키군 지휘부가 야, 니네 철수해도 돼 하고 정식으로 철수 명령을 하달합니다. 터키군이 철수 명령을 하달했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터키군은 절대로 후퇴를 하지 않는 부대예요. 이 6.25 전쟁 때도 그것 때문에 되게 유명하거든요. 후퇴하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신의 명령에 대한 불응, 그렇게까지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터키군이 철수 명령을 하달을 했습니다. 결국은 2번에 걸친 그 야간 공격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는 거죠. 전투 기간 동안 양측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을까요? 이 전투를 통해서 터키군은 발칸 지역 일대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습니다. 불가리아군은 발칸반도 동남쪽을 이제 트라키아라고 하거든요. 이쪽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터키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상황이 이렇게 끝나냐? 또 그렇게는 안 되죠. 불가리아군이 이때쯤에 공세의 종말점에 도달을 해요.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재정비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터키군이 철수한 부대들을 모아서 콘스탄티노플 북쪽 30km 지점에 있는 차탈자 좌우로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길고 지루한 진지전이 시작되는 거죠. 불가리아로 봤을 때는 진짜 뼈아픈 순간입니다. 1913년 5월에 유럽 열강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 싸웠네, 이제 들어가서 좀 주워 먹자 그러고 들어간다. 그래서 야, 니네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발칸 전쟁이 끝나요. 그런데 1913년 6월에 1차 발칸 전쟁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제2차 발칸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릴레 부르가즈 전투의 함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왕가의 명예를 위해서, 왕가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물질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자원을 위해서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민족이라는 그 관념 때문에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념 자체가 적개심의 근원이 되는, 결국 그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함의는 제국이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등장한 민족 국가에게 제국이 통제권을 넘겨주면서 전투와 전쟁을 조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싸우면 양쪽이 그냥 박 터질 때까지, 수만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국이라든지 왕가가 개입해서 야 그만 싸웠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의 전조가 되는
그런 어떤 징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